자, 이제 챕터 74 쟁의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대체근로 관련된 쟁점은요, 실무상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는요, 대체근로라도 함으로써 사업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번하게 대체근로를 채용해버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법은 이걸 이제 금하고 있죠.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서 위반 시에는 형사 책임까지도 이제 부과하게끔 법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굉장히 빈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예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정기관의 어떤 의지가 아마 좀 관대한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대체근로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리딩 케이스도 선생님께서 대체근로 관련된 리딩 케이스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쟁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집에서도 이런 쟁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 한번 하시면 대체근로 관련된 쟁점은 여기서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자의 쟁의 대항 행위이다. 뭐가요? 대체근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들에게만 쟁의권이라는 실력 행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용자의 쟁의 행위 내지 쟁의 행위 대항 수단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다. 이게 노조법 43조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직장 폐쇄를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용자의 쟁의 대항 행위로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대체근로 하는 경우와 직장 폐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요, 대체근로도 허용되는 대체근로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대체근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번 노조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노조법 43조입니다. 사용자의 채용 제한인데요. 자, 1항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근로 금지 규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하면요,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는 대체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기 이제 또 반대로 당해 사업 관계 없는 자가 누구인지 여기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쟁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부 근로자에 의한 대체 근로 금지시키는 것인데요. 자,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이것은 제 2항입니다. 보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도급 하도급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채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채용은 아니고요. 일을 다른 데다 맡기는 것, 아웃소싱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취지는 뭐냐? 사용자의 대체 고용의 자유는 노조법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 규정 취지가 무엇이냐? 노동조합 단체 행동권의 실효성을 당부한다. 여러분, 이건 동그라미 치시고, 취지가, 이러한 대체근로 금지의 취지가 뭐냐? 단체 행동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기되는 원칙이다. 두 가지, 단체 행동권 실효성 담보, 즉 쟁의 행위의 실효성 담보하고요, 무기재등 원칙 실현, 이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요, 헌법상 근로자 쟁의권을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밑줄쳐놓고 여러분께서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이런 취지도 써주시면요, 이게 마이너스 점수는 아니에요. 항상 플러스 점수가 나옵니다. 답안에서의 플러스 점수는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범위인데요. 자,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 대체 근로 금지다 이렇게 봤잖아요. 따라서 당해 사업, 그 다음에 대체 근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당해 사업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해석이 중요하죠. 당해 사업은요, 교형상의 일체성 가지는 자, 유기적 조직하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을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교형상 일체성, 유기적인 조직하에서 계속적 행해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있어요. 자,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는 누구냐? 첫 번째 일설은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근로관계. 이렇게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종업원 및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 맺고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 맺고 있지 않은 종업원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근로관계 맺고 있는 종업원 및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 자,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이에요. 제3자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있죠. 일설은요. 제3자가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 지금 근로관계 맺고 있는 노사가 있잖아요. 그 외 이외의 제3자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로관계 이제 맺고 있는 지 여부를 갖고 따지는 견해가 일설이고요. 자, 이설은요. 근로관계를 맺었는지 불문하고 당해 사업의 업무를 종사하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림과 똑같습니다. 자, 이설 보세요. 이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보시는 것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당의 이거 당의 업무 있잖아요. 당의 사업의 업무 이외의 제3자라고 한다면 이 제3자가 비록 이 회사 안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제3자로 된다는 얘기예요. 위 일설의 요구하고 비교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안에 있는 제3자는요. 이거는 근로관계 맺고 있는 자예요.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제3자가 이제 근로관계 맺고 있지 않는 제3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관계 맺고 있는 제3자라 할지라도 요 당의 업무와 관계없는 자, 당의 사업의 업무를 종사하는 자가 아닌 자, 이 사람도 제3자가 된다는 것이고 제3자가 누구냐? 당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설사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즉 근로관계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당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설이 훨씬 더 제3자가 되기가 쉽겠어요? 없겠어요? 훨씬 더 제3자가 되기가 쉽죠. 즉 즉 당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되기가 더 쉬울 거 아닙니까? 일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제3자가 맞아요. 즉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설은요. 회사 아니라 하더라도 즉 종업원 또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의 사업을 하고 당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아니면 제3자도 즉 당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설이 이런 대체근로 제한 금지에 따라서 노조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토. 당해 사업과 관계를 반드시 근로계약 관계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설이 타당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설이 사용자를 더 많이 제약하는 것이죠. 같은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을 막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런 거 금지시키는 경우가 이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고용 형태 기간 불문하기 때문에 알바 또는 임시근로자도 모두 채용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식 채용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채용의 의미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자, 실제 신규 채용, 자, 일체의 신규 채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자연 감소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채용은 가능하다.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애매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신규 채용인데요. 판례는요. 이렇게 자연 감소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 이것은 이런 여기 대체근로 금지에서 말하는 이런 신규 채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연감소 인을 보충하기 위한 채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체근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대체근로자가 실제로 대체근로를 수행해야 자 위반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만약에 그러니까 즉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대체근로에 투입하지 않으면 법 위반되지 않는다. 여기에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기수만 처벌되는 것이지 미수는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입법자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실제 근로자를 채용했었어야만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채용은 했지만 실제 대체 근로를 투입하지 않았다면 요 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뭐 채용 자체로서 처벌하게 하려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뽑는 신규 채용만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체 근로에 투입했어야만 법 위반이 되게끔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외를 두고 있어요. 자, 필수공익 사업에서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43조 3항 4항을 보셔야 됩니다. 자, 1항, 2항의 규정, 즉 대체 근로 제한하고 금지하는 그런 규정은 필수 공익 사업의 사용자가 쟁의 행위 기간 중에 한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하거나 그 업무 도급 하도급 주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대체 근로 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자, 즉 필수 공익 사업에서는요. 대체 근로 쟁의 행위 기간 중에 요 기간 중에 한해서 대체 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사용자는 당해 사업전 사업장의 파업 참가자의 자, 2분의 2죠.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하도급 줄 수 있다. 즉 대체 근로는 허용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파업 참가자의 절반만 대체하라 이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인력적인 데미지는 주겠다는 것이에요. 사용자가 함부로 자 100명 파업 참여했는데 100명을 전부 다 대체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50명만 대체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 파업 참가자 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그 내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견 근로 제한. 파견 사업주는 쟁의 중에 사업장에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도급, 하도급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역으로 파견도 못하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명문으로 금지해 놓고 있다는 것이고요. 위반의 효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형사처벌 받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 2개, 리딩 케이스 2개 풀 텐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각각 나오기 쉽습니다. 또 실제 케이스 집에도 많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쟁의 행위 이전에 채용했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대체 근로자로 투입했습니다. 우리 법에 보시면 자, 문제점은 그거예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쟁의 행위 기간 중 쟁의 행위에 참가할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에 슬래시 하시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쟁의 행위 기간 중 쟁의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의료법 43조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자, 43조 규정 때문에 규정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다음에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요. 쟁의 행위 기간 중 채용 대체할 수 없다. 요걸 피하기 위해서 자, 쟁의 행위 하려면요. 일단 쟁의 행위 돌입하기 전에 뭘 합니까? 찬반 투표도 하잖아요. 쟁의 행위에 대해서 찬반 투표하고 그 다음에 관할관청에 대해서 쟁의 행위 신고하잖아요. 자, 아직 쟁의 행위 기간 전입니다. 쟁의 행위 기간 전에 찬반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쟁의 행위 신고를 하고 일정 텀이 있단 말이에요. 이 텀 기간에 큰일 났다. 지금 쟁의 행위 할 것을 사용자는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인력이 빌 게 뻔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사람들 이제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가지고 자, 쟁의 행위 기간 중은 아니잖아요. 쟁의 행위 기간 직전에 사람들을 채용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했던 것이죠. 사용자도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자, 나는 쟁의 행위 기간 중 채용한 게 아닌데요. 쟁의 행위 기간 전에 채용했는데요.
비록 노조 설립 아니 죄송합니다. 쟁행이 신고하자마자 내가 사람들을 알바를 구하긴 했지만 이미 채용한 것은요. 나 이미 쟁의회기 기간 전에 채용했어요. 따라서 쟁의회기 기간 중에 채용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노조법 83조 요거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판례는요. 이거는 쟁의회기 기간 중이 채용 대체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쟁의회기 기간 중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본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판례는요 채용 시기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동양 특수성 사례인데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노동조합은 자 노동쟁이 발생하였음을 회사 그 다음에 강남구청 관할관청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회사는요 신고가 있은 후인 자 94년도 3월 30일 즉 쟁의행위가 일어난 4월 15일 직전이에요. 요때부터 실제 행위가 시작된 4월 15일까지 사이에 10명의 운전기사를 신규로 고용했습니다. 알바처럼 고용했던 얘기예요. 검사는 이러한 운전기사 채용이 이것은 이런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서 기소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어떤 항변을 했지만 이런 항변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판례는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그 대체근로를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된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미수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체근로를 수행했다면 이것은 노조법 43조 위반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검토보시면 노조법 43조는 채용 시기를 불문한다. 사용자는요. 다시 보시겠지만 채용 시기를 정한 것으로 사용자는 해석했어요. 즉 쟁의 기간 중 채용하지 못하는 것만 해가지고 채용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채용 시기는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판례는 요거는 채용 시기 제한 규정이 아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 대체한 거 요거 다 이건 대체까지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채용했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다까지도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채용 시기는 불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문하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채용은 금지한다. 따라서 쟁의행위 이전에 채용했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규정이 약간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요 채용 시기는 불문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쟁의회기 기간 중 그래 채용은 그래 네 말대로 사용자 말대로 채용할 수 없고 따라서 쟁의회기 기간 전에는 채용을 할 수 있다 쳐. 하지만 대체할 수 없다. 넌 대체했잖아. 쟁의회기 기간 중 전에 채용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쟁의회기 기간 중 대체해버렸잖아. 따라서 요 후면에 따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판례의 의의는 뭐냐? 판례는 요것만 가지고도 판단했단 말입니다. 요거는 쟁의회기 기간 중 채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쟁의회기 기간 전 채용한 경우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례가 확대 해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게 이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자연검수에 따른 인원 충원과 대체근로. 이게 판례가 헷갈려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 채용에 있어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이 가능한지 여부, 그러한 충원이 노조법 43조 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이게 이제 그 판례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축회사 사례인데요. 이 판례 보시면 판례가 약간 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피고인은 건설공사 설계감리 업무 맡아서 하여튼 영업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거 건축회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회사 근로자들은요. 자, 2006년 4월 25일경 노조 결성하고 그 다음에 협상 요구했지만 교섭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그 다음에 언제요?
자, 6월 13일 날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일단은 밑주시세요. 6월 13일 전면 파업 돌입, 즉 쟁의행위 6월 13일부터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황 사실을 한번 요거는 읽어만 보세요. 아무튼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 2006년 7월 18일 회사는요 공소의 4호를 신규 채용. 자, 2018년 죄송합니다. 2006년 7월 18일 날 공소의 4호, 이게 이제 신규 채용 대체 근로자예요. 공소의 4호 밑에 쓰세요. 대체 근로자. 자, 신규 채용했다라는 것인데요. 신규 채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신규 채용은 이게 밑에 쓰세요. 여기는 정식 채용 말하는 것입니다. 정식 채용. 정식 채용은 7월 18일에 했는데 이 사람들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건 그 이전부터예요. 따라서 대체 근로는 아르바이트 포함한다 했잖아요. 이 신규 채용, 이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졌어요. 아까 6월 13일 날 전면 파업 돌입했고요. 신규 채용은 뭐 이후에 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 자, 2006년도 7월 10일 날뭐 5번은요. 요거 X 치세요. 요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X 치시고, 자, 6번 요게 중요해요. 6번 동그라미. 자, 상귀리 곡성간 곡성 나오니까 이제 우리 그 전북인가요? 전남인가요? 영화 곡성이 거기 곡성이잖아요. 자, 곡성간 도로 건설 공사 하전 설계 검토 및 평택 청북지구 이런 어떤 특수 뭐 구조물 설계 검토 용역,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 용역은 본건 파업 이전에는 조합원인 공소회 1, 2 등이 수행하는 업무였으나 이 공소회 1, 2 이게 자 노조원 밑에 쓰세요. 노조원 파업 노조원입니다. 노조원이 수행하던 업무였으나 이들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공소회 3과장. 자, 과장 동그라미 과장. 자, 밑에 쓰세요. 과장은 보통 비노조원입니다. 사안에서 비노조원. 아까는 공소회 1, 2는 노조원 있잖아요. 공소회 과장은 비노조원 썼습니다. 비노조원이 위 업무를 담당하다. 즉 6월 13일 날 파업하자마자 일거리를 일을 못하니까 과장이 투입했던 거예요. 과장이 어쩔 수 없이 위 업무를 투입했던 것입니다. 즉 비노조원이 투입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과장이 자기가 파업한 우리 노조원 1, 2 공소회 1, 2의 업무를 대신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5일자로 과장이 퇴직합니다. 나는 우리 밑에 부하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뺏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퇴직합니다. 퇴직하니까 자, 얼마 안 있다가 10월 1일부터 공소회 4호, 아까 누구였어요? 자, 4번 보시면 공소회 4호가 신규로 정식 채용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이전부터 이미 10월 1일부터 공소회 4호가 파업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했다. 옆에 쓰세요. 아르바이트입니다. 알바로 수행했다. 업무를 여기다가 알바로 수행함. 이렇게 쓰시면 이제 좀 이야기가 편해집니다. 근데 판례는요 그냥 쭉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처음에 볼 때 모르는데 아무튼 그 내용은 그거예요. 요 4번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거 헷갈리게 만드는 규정인데요. 이건 무시하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 신규 채용이 사실 이거 법상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43조의 신규 채용을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정규 채용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 수행하는 요때가 신규 채용됐던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신규 채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요때. 자, 7번 됐고요. 나머지 한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4호가 참여한 게 요게 자, 쟁의 기간 중 제3자를 이제 투입해가지고 대체근로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요 업무를 수행한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노조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검사가 그렇게 봤어요. 검사가 피고인이 쟁의 기간에 참여한 근로자
근로자 있잖아요. 공소의 1, 2였잖아요. 이걸 대체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해가지고 알바로 신규 채용해가지고 기존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하는 업무를 대신해가지고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서 원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대법원은 무죄 판결로 파기환송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판례는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 등 쟁의행위에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 채용은, 요건 알바로 채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때 4번의 요때 신규 채용이 아니에요. 이런 신규 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자, 나아가서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런 법리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당해 사업과 관계에 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 당해 사업과 관계에 있는 비노동조합원 누구였습니까? 과장. 옆에 쓰세요. 과장. 과장이었잖아요. 아까 누구였습니까? 여기 공소의 3과장이었잖아요. 비노동조합원, 비노조원이에요. 과장. 그 다음에 자,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조합원,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옆에 쓰세요. 비참가 노조원, 비참가 노조원 이렇게 쓰십니다. 자,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 비노조원, 과장이잖아요. 노조원이니까. 그리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조합원, 이거는 비노조원이잖아요. 비노조원. 여기 이 사안에서 등장하진 않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으로써, 여기서 누가 사직했습니까? 1번이었잖아요. 그 과장이 사직함에 따라서 사용자가 신규 채용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신규 채용했다면, 누구를 채용했죠? 공소의 4호. 공소의 4호 신규 채용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본다?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5조법 43조 위반죄 아님,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노조원 공소의 1, 2가 6월 13일날 파업했잖아요. 파업시키면서 이때 공소의 3과장을, 이 비노조잖아요. 또 업무하는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비노조원입니다. 과장을 투입했다. 요거 판례가 신규 채용 아님이라 봤던 것이에요. 요걸 금지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과장이 퇴직했잖아요. 6월 25일날 퇴직했고 얼마 안 있다가 7월 1일날 그 공소의 4호를 신규 채용했단 말입니다. 알바로 채용한 거. 요것은요, 신규 채용이긴 하지만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판례 제도예요. 왜? 금지되는 건 요때 금지되는 걸 금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과장이 이렇게 지금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인 비노조원인 과장이 스스로 퇴직해가지고 요 스스로 퇴직한 사람을 채우기 위한 어떤 채용, 이것은 이러한 신규 채용은 자연 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조법 4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대체근로, 이러한 신규 채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약간 좀 이해하기 쉽진 않아요. 이렇게 노조법 43조 1항의 취지는 쟁의행위에 대항하고자 부당하게 대항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인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채용하는 것. 자연 감소는 뭡니까? 주로 퇴직이잖아. 퇴직. 이게 자연 감소, 퇴직한 사람을 채우는 것, 요거는 대체근로 아님,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장이 중간에 대체근로를 했고 요게 이제 정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과장이 퇴직함으로 인해 가지고, 즉 자연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채용된 근로자 4호, 즉 신규 채용된 근로자 4호, 이 알바들이잖아요. 이런 알바들에 대한 채용한 것, 이것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채용이 아니다, 대체근로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검토는 판례에 맞췄어요. 자, 노조법 43조 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와 무관한 신규 채용은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여기 자연감소, 과장이 사직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공소의 4호를 채용한 것,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 뻔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쟁의 행위 기간 중에서 이런 사람들 채용한 거로 볼 여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규 채용하는 것은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특이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판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